안녕하세요. 정원카드 뉴스 최인호입니다. 오랜만에 목소리로 인사를 드리죠. 지난번에 매우 울리는 마이크로 음성을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안 울리는 마이크를 제가 어디에 놔뒀는지 몰라서 못 찾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마이크로 녹음을 했고 하도 그동안 방송을 안 했더니 마이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한참 헤매다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표준품 셈이란 무엇인가 2를 음성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 무협지 보듯이 흥미진진하게 성남시 이재명 시장님과 중앙정부 그리고 건설업계 간의 흥미진진한 삼국지 싸움을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싸움이 전개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코노미 뉴스라는 신문사의 신문 뉴스를 통해서요. 자, 파란색으로 표현된 것은 중간 제목입니다. 성남시 10억 이상 공공발주 건설공사 내역 공개 결정. 이거 참 너무 투명해서 너무너무 무시한 겁니다. 무시한 겁니다. 자, 이후 표준품셈에 가로막힌 성남시는 자체 발주를 검토하면서 2016년 4월 21일 10억 이상 공공발주 사업의 건설공사 내역을 그 모든 과정을 이거 완전 블록체인이야, 블록체인.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요거를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도 똑같이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 모든 공사 과정의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투명한 건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 투명한 공개 행정을 하였다는 거죠. 시도한다는 거죠. 자, 공개 항목은 이런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설계 내역서, 도급 내역서, 하도급 내역서, 도급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보내준 하도급 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설계 변경 내역 등이다. 이 이코노미 뉴스가 되게 풍부하고 좋은 게 설명을 잘해줘요. 하나하나씩. 건설공사 세부 내역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공개하는 시도는 최초다. 무시무시한 거죠. 앞으로 성남시에서는 각종 공공건물이나 도로 등이 어떻게 설계되었고 불필요하게 과잉 고퀄인지 적정한 퀄리티인지 어떤 구조로 설계되었는지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각각의 건축공사나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에 구체적으로 얼마가 드는지 누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투명한 공개 행정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건설은 요게 문제죠. 공공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사들이 직접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2, 3단계의 아래로 하도급을 통해 수행된다. 요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가 매우 괴로워지는 거죠. 도급 내역이란 공공과 계약을 맺은 원도급 건설사들의 공사비 내역이고 대빵 건설사죠. 그 밑에 딸린 하도급 업체들과 관계된 하도급 내역은 원도급 업체와 계약한 하도급 업체들의 공사비 내역이다. 쉽게 말해서 관청에서 100억 받아가지고 하도급 업체한테 60억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는 실제로는 40억만 주는 일이 뽀록 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하도급 대비표는 원도급 건설사와 하도급 건설사들의 세부 공종별 세부적으로 공사의 종류별로 공사비를 딱 비교한 겁니다. 하도급 업체에 제대로 돈을 줬는지 기간에 맞게 돈을 줬는지 얼마의 비율로 줬는지 이게 다 나온다는 거죠. 이 비교를 통해 원청 건설사들이 성남시로부터 받아간 공사비를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는 하청 단계에서는 실제로 얼마로 집행했는지 하청 업체 쥐어짜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중간에 거품은 없는지 공사 전체의 거품을 원청 업체가 독식하지는 않았는지를 자동으로 알 수 있게 되죠.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이재명 시장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원청 대빵 건설업체 입장에서는요. 경실련은 공공사업 공사비 내역은 발주자의 예산 낭비와 건설사들의 부당 이득을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보니 지금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되어 왔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공개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소송도 걸었는데 정부 등은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죠. 비공개로 쌩까면서 일관했다. 그래서 시민들이 수년간 소송을 반복해야 했다. 그랬기 때문에 경실련이 이런 거 많이 했겠죠. 그랬기 때문에 성남시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어머나 너무나 훌륭하다라면서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는 거죠.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공공건설 공사 내역이 공개되면 민간공사와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건설공사를 할 때 얼마나 세금이 많이 빠져나갔는지, 그런 공공건설공사에서 의뢰 지적되던 부풀리기 설계, 괜히 거품 가격이 얹혀진 거,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공공건설공사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거품을 조달청에서 22% 정도, 표준품셈은 22%, 몇 프로? 22%의 거품이 있다고 이미 조달청에서 말했어요. 이재명 시장 또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하고자 하는 바는 거품을 상당 정도 걷어내겠다는 얘기지, 건설사가 적자를 보도록 최저가로 쥐어짜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공사를 발주하겠다, 이 얘기라는 것을 괜히 건설업체들은 엄살을 떨죠. 적자가 나도록 업체들이 도산하도록 쥐어짜는 원청 관청의 갑질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형성할 겁니다. 그러나 관청이 성남시와 경기도가 지향하는 바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거품을 통한 세금 누수를 막는다, 이거죠. 중앙정부도 성남시의 건설공사 내역 투명 공개에 동참해달라, 중앙정부 정신 차려라, 성남시를 본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고질적인 공공공사비 부풀리기 관행을 뿌리 뽑는 환경을 만드는데 함께 동참해라 라고 중앙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누가? 김남준 대변인이요. 자, 중간 제목 결국 어떻게 됐느냐, 자체 발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해봤자 공사해봤자 남는 거 없어, 입찰하지 마. 그래서 유찰되는 게 아니고, 보십시오. 도서관 공사 경쟁률 369대 1입니다. 369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어요. 그리하여 성남시는 11억 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가 정부의 표준품셈에 반대하자 건설업계 등은 공사비가 적으면 결국 사업성 악화로 유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엄살 겸 협박한 거죠. 유찰이라는 단어로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협박 내용을 계속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업성 악화로 유찰되는 공공사업이 많아지는 상황에 이러면 안 되죠. 담합으로 유찰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정한 가격으로 공사를 발주해야 되죠. 적자가 나게 발주하는 것은 안 되겠죠. 예전 공사비마저 줄일 경우 공공공사 부문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해보자고요. 거품을 걷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도산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목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정부의 비싼 공사비 산정 방식, 즉 표준품셈에 반대하며 시장 기준 가격, 즉 표준시장 단가로 자체 발주한 성남시 서현도서관 건립공사의 결과 드러난 것, 369개 업체가 입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는 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69개 업체가 입찰한 것이었죠. 성남시가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해 산정한 서현도서관 건립 공사비는 207억 원이고 표준품셈은 218억 원이라서 빼면은 11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 11억 원만 솔직히 걷어낸 거예요. 이거 진짜 쥐어짜려고 하면은 사실은 30억 원까지도 절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너무 무리하다 이거죠. 거품의 적정량을 걷어내는 합리적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달청은 성남시가 계산한 공사비가 너무 낮다, 너무 낮다 이랬는데 성남시는 이렇게 표준품셈 산정을 강요하는 것에 굴하지 않고 한 11억 원 거품 걷어내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성남시는 정부의 비싼 공사비 산정을 단호히 거부하고 4월 12일 서현도서관 건립공사를 발주하고 그로부터 14일 후에 개찰을 완료하고 그로부터 더 지나서 5월 10일에 착공을 해서 2018년 올해 11월쯤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되면 제가 서현도서관 앞에 서현동 시범단지 옆에 있는데요. 그 공사장이 제가 거기 가서 방송을 한번 하도록 하죠. 사진을 찍어 올리던가. 성남시 관계자는 세금을 아끼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당연한 의무죠.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앞으로도 표준품셈을 거부하고 표준시장 단가로 예산을 아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중간 제목도 적정 공사비 산정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요거는 표준품셈이냐 표준시장 단가냐 어느 한쪽이 옳으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건설업계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티격태격하지 않고 스무드하게 합리적으로 모두가 신뢰하면서 믿는
합리적이라고 믿는 가격 산정 체계를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 사회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도출해야 한다라는 미래의 합리적 과제를 제시한 거죠.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1962년도에 제가 지난번 첫 번째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일본 제도를 본따서 시행된 표준품셈 제도는 일단 1년이나 3년 주기로 모여가지고 결정하는 그 표준품셈은 수시로 변하는 시장 가격, 수시로 변하는 기술 공법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실 정확하고 정밀한 가격을 뽑아내는 만큼의 비용, 산정하는 데 들어가는 사람, 시간, 시스템, 솔루션 이거를 적정하게 지출해서 제대로 뽑아낸 거 아니에요. 주먹국으로 한다라는 거 지도 알고 우리도 알고 하늘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들어가죠. 은근슬쩍. 그래서 이건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다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의 예를 따라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공사비 적산 기능, 쌓을 적, 계산할 산, 적산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고 신뢰할 만한 전문 민간 기관, 민간 단체에 이양하고 넘기고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가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고 업계의 입김 같은 거로부터 자유로운 신뢰받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들이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고 정부와 업체는 이걸 믿고 이에 따라 서로 다툼이 없이 스무드하게 공사비를 결정하고 있으니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 전체도 이러한 식의 발전 방향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미래의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